올해 어디가 더 몰릴 거다, 올해 어디가 더 경쟁률이 낮을 거다. 많이 길어져서 상심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자세하게 짚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네요. 최대한 자세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의대는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의대에 한번 가기 위해서 삼수, 사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고3 때 딱 한 번만 정신 차려서 각 학교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내가 어느 쪽 전형이 더 유리할지를 다 알아보면 입시에서 실패가 없어요. 실패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1년, 2년 혹은 3년 혹은 그 이상을 아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대 의대. 동아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그러니까 이 지역균형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아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전형도 없고, 그러니까 수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시에서는 뭐 어느 누구든 지원 가능하겠지만 여긴 지역균형 전형에 지금 2016년 1월 이후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우수생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잘 구별하셔서 내가 지역인재에 해당한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독특한 거 보시면 부모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독특하죠. 체크하시고 본인이 해당한지 꼭 보시고요. 제가 여기를 완전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10명이 늘었으면 몇 프로 는 거예요? 50% 늘었어요. 근데 5배수에서 8배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알아봐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제발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네, 제발 부탁입니다. 예, 되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8배수에다가 면접이 10%긴 하지만 최저를 맞췄다고 하면 저는 이 전형 그냥 된다고 봐요. 그냥 추업도 조금 빠지긴 빠질 거고 지역인재라 하더라도 이 전형 꼭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부산대는 논술이 있어서 논술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논술이 원래 10명에서 35명으로 전년도에 늘렸고 그런 다음에 경쟁률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35명으로 계속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논술을 의대 입시에서 갑자기 늘렸다 이거는 좀 의아한 접근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학종을 늘리고 있는 그런 접근과는 좀 배치가 되죠. 배치가 좀 되고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조기 졸업 예정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학생부는 교과 20, 비교과 10, 그다음에 논술 10 이렇게 논술 7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수학학, 과탐 2개 이 3개의 삼합 4 그리고 엔드, 영어 2, 한사 다 엔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과목을 다 정해줬다고 봐야겠죠. 상부평균 소수점을 포함하므로 과학이 1, 2라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과학이 1, 2면요. 수학이랑 국어를 반드시 1을 맞아야 삼합 4가 돼요. 아 너무 까다롭다. 근데 최저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1등급 가지고 아예 못 간다라고 하면 너무 다 걸러지는 건데 결국 그냥 최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교과 전형을 좀 늘렸어요. 부산대가. 네, 10명은 늘렸네요. 그래서 오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국어, 수학, 과학, 과탐의 2개 평균, 삼합 4고 영어 2, 한사이는 다 동일하고 소수점 포함한 것도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최저는 모든 전형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엄청 깠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을 폐지했다. 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지역인재 전형이 안 되면 학종으로 부산대를 쓸 방법은 제로예요. 너가 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교과 전형이나 논술로만 부산대로 올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부산대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판합니다. 왜냐면 좋은 학생들을 얻을 기회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지방 학생들이? 결국 의대는 약간 대학 서열순으로 쭉 빠질 거 아니에요. 도미노처럼. 근데 부산대가 느끼기에 부산대가 참 좋은 대학이에요. 의대도 잘 키워주고. 그런데 이제 막 인서울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걸 꼴보기 싫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물음표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조건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자격이 약간 변경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전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똑같은 명수 내에서 서류 3배수에서 면접을 이제 20% 반영하는 전형인데 면접이 없어진 거예요. 면접이 없어지고 그냥 서류 내놓고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 전형은 경쟁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형이 된다면 이 전형을 반드시 쓰세요. 그냥 기다리면 취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산대가 절 싫어하겠네요. 다음 페이지 영남대입니다. 영남대 논술 없죠. 네, 종합도 없어요. 영남대는 온리 교과. 그럼 밑에 있는 데는 울산대인데 울산대는 뭐뭐 있어요? 종합과 논술. 자 그럼 다시 보죠. 영남대는 일반으로 8명, 지역으로 25명. 그러니까 지역 인재 위주의 편중이 지역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울 애들은 서울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지 말고. 지역에 대구, 경북 이쪽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창의인재 8명 명칭 변경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창의인재 전형이
전형이 이제 기존의 이 전형에서 약간 변동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 10배수를 선발합니다. 사실 의대 입시 아니면 10배수 교과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뭐 여대를 선발하니까 80명 정도 면접을 본다라는 거고요. 교과 10배수 내로 일단 뽑히기만 했다면 그 친구가 10배수의 맨 문을 잡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면접 30%로 충분히 뒤집기가 됩니다. 그거는 반영 그 배점 비중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 맞추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4, 5를 맞춰야 되는데 영남대도 쉬운 전형은 아니다. 대신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은 많이 올라갈 거다. 울산대는 이 학생부종합 면접 이 전형이 되게 적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독특한 건 뭐예요? 고3만 지원이 돼요. 울산대는 어떻다? 고3만 지원이 된다. 외우세요. 울산대는 고3만 지원이 된다. 그럼 고3만 지원되는 데가 또 어디 있었는데? 충남대 프라임 전형이 작년까지는 고3만 지원됐는데 올해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하게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경쟁률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안내했었죠. 네, 그래서 이 의대 전체적인 그 체계와 얼개를 이해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맞춰보면 올해 어디가 더 몰릴 거다, 올해 어디가 더 경쟁률이 낮을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입시 통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입시를 점쟁이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분석적인 접근을 항상 하셔서 의대 입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16명.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 좀 혼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논술 전형 이름 바꿨고요. 경쟁률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네요. 일단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3 위주로 시험을 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까다롭네요. 여기 있는 최저도. 그러니까 4, 5에서 평균한다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최저 너무 까다롭다. 최저를 잘 봐주시고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해도 결국엔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니까 최저를 꼭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제대도 제가 좋아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인제대가 교과 위주의 전형이긴 한데 잘 보시면 미묘하게 학종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이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편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편제에 따른 겁니다. 보시면 11월 28일에서 30일 중에서 1일의 면접을 봐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다 정확히 날짜를 공지해줬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학교들이랑 겹칠까봐 이걸 걱정하면서 써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6개 했을 때 6개를 의대 다 붙으라고 누르면 아주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디스를 받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경쟁률 낮죠. 의대에 비해서 이 정도 경쟁률이면 거기다 교과 전형의 이 정도 경쟁률은 완전 꿀인 거예요. 완전 꿀. 그래서 요거 때문입니다. 면접을 이렇게 3개 다 애들이 해놓은 거 이게 엄청 욕먹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경쟁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내가 여기 갈 생각이 있다면 꼭 지원을 해보셔라. 왜 제가 이게 약간 학종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하냐면 교과 80에 서류 20인데 이 20점이 어떻게 배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1.3 이런 데들도 붙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서. 자, 지역인재 전형도 경쟁률 해볼 만하죠. 이 정도면 해볼 만하고 이런 경쟁률. 근데 이게 지금 수능 전이잖아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러 가야 돼서 여긴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날짜에 가야 된다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를 포기한 학생들이라면 여긴 최저 안 보니까 아예 지역인재로 여기를 걸어놓으라는 거죠. 부산, 울산, 경남 사는 친구라면 지역인재로 여기를 걸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면접을 좀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보러 갈 때는 내가 다른 더 위의 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광대. 저 원광대 좋아요. 원광대도 제가 이제 입시 준비해주는 학생 중에서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회사 번호 02608072 7227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원광대랑 전북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이 두 개가 이제 전북에 있어서 그래요. 인재도 뭐 전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역 인재가 전북이랑 광주 전남 양쪽을 다 분리해가지고 뽑는다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 데는 원광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학생부 종합 26명에 면접일은 11월 19일로 화요일에 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의대 면접이랑 안 겹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안 겹쳐요. 그래서 다른 의대 면접도 생각하면서 여기도 지원을 해보는 그런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5배수 선발로 바뀌었어요. 4배수에서 너무 좋다. 이거 1배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전형을 조금 학종 준비한 학생들은 눈여겨보셔라. 거기다 또 꿀이 뭐냐. 3원6이라는 의대 최저 중에서 가장 쉬운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요. 다만 수학, 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과탐의 경우에도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고 포함하니까
2랑 3이 들어가면 3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전북에서의 지역 인재로 25명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뭐 이 정도로 나오고 되게 유리하죠. 광주랑 전남은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그다음 면접이 지금 11월 20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에 면접을 보게 되네요. 배수는 똑같이 5배수고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동일하고 요 최저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 지역 인재에 해당한 애들은 이 경쟁률만 보면서 지원할 거고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의 경쟁률보다 지역 인재의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다음 전북대의 경우는 저는 이 전형 큰 사람 전형으로 학생을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원래 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까지 계속 큰 사람 전형은 3년 내내 3명이었어요. 3명인 전형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것도 저한테 스트레스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큰 사람 전형을 3명 뽑을 때 16.67의 경쟁률이었는데 9명을 뽑게 되니 경쟁률이 26대 1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명일 때는 저긴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는데 9명 되니까 왠지 3배로 늘었고 하니까 왠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애들 더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사람 전형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좀 덜 고생하고 다른 교과 전형으로 쓰던가 아니면 교과랑 학종이 좀 그 포섭이나 아까 우리 인제대 같은 거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북대의 이 지역인재 전형 보시면 경쟁률 와 너무 좋다. 최저가 4합 6으로 바뀌어서 3합 5에서 4합 6이 되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죠. 좀 더 어려운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전형도 46명 선발이잖아. 그럼 이 최저 못 맞춘 애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은 무조건 추합으로 붙을 수 있을 거다. 무조건 좀 심하죠. 한 90% 정도의 확률로.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지역인재 전형을 눈여겨보시고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은 경쟁률의 비교를 보세요.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긴 4합 6이고요. 이쪽 무려 4합 5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그 소수점 이하 포함에다가 탐구 2개에다 4합 5예요. 그럼 이거 최저 맞춘 애들은 4배수도 안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전형 학생들도 이 경쟁률에만 시겁해서 놀랄 게 아니라 지원을 도전적으로 해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일반 전형이 교과 전형에서 원래 몇 명 있었어요? 7명이었어요. 그 7명일 때 경쟁률이 17.86이었는데 오히려 29명으로 늘리고 나니 사람들이 더 몰려서 거의 3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률 이득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전남대, 조선대, 그 다음에 제주대까지 하면 끝이에요. 네,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전남대는 교과 전형에 일반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에는 지역인재 종합, 즉 지역만 학종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하는 거 저는 이런 것도 헌법보라치 때려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종합 전형에도 일반 학생 지원할 수 있게 해주고 교과 전형에도 지역인재 애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나눠요? 이거는 저는 헌법보라치를 딱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남대가 저를 싫어하겠죠. 게다가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이 13명을 빼버립니다. 얘네가 다 어디로 가냐면 정시로 갔어요. 왜 뺀지 아세요? 자, 50명 선발할 때 경쟁률이 12.9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경쟁률이면 추합을 엄청 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추합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최저 안 받겠잖아요. 이 최저를 맞춘 애들이 2, 3배수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50명 TO를 다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확 줄였어요. 잘 보세요. 인원수가 줄였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게 아닐 거다. 왜냐면 아까 인원수 많이 늘렸는데 갑자기 경쟁률 몰렸다라고 얘기했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 전형도 눈여겨보시고요. 지역인재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역인재가 유리합니다. 의대는 그래요. 근데 다른 전형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경쟁률이 갑자기 거기서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두 개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요 전형도 전원 다 합격, 요 전형도 전원 다 합격.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랑 조선대는 보충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전남대의 경쟁률을 보면서 조선대의 경쟁률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지역인재 전형이 여기에서 학종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종합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일단 서류 100의 내부를 교과 50, 비교과 40, 전형적 가성 10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1단계 70, 면접 30으로 놨기 때문에 국어, 수학과, 영어, 탐구 이렇게 4합 6으로 그 최저는 바뀌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형의 방식은 그냥 교과 최저가 아니라 종합 최저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선대랑 전남대는 흐름이 똑같아요. 일반 전형은 교과로 알아. 지역인재 전형은 종합으로 알아. 이렇게 전략을 짠 거죠.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내부를 어떻게 채점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조선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올해 조선대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저번에 그 전남대의 경쟁률이 좀 낮았단 말이에요. 올해는 전남대 경쟁률이 좀 오릅니다. 그럼 반대로 조선대 경쟁률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지원하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변동에 대해서 알아서 분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신청하시면 되세요. 제주의 경우는 역시 종합전형 없고 논술도 없고 이 최저가 들어가는 교과전형이 있는데 최저가 들어가는 교과전형 중에서는 일반 학생이 14명, 그리고 지역인재가 6명, 그리고 면접을 50%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최저는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 수학과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보통 이제 수학과를 잘 하겠죠. 수학과를 반드시 포함해서 3학 5에 and 영어 2 이상 한국사 응시까지 요구를 하고, 여기 지역인재는 3학 6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인재의 경우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저를 조금 더 유하게 해줬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은 일반 학생의 경우 교과 5배수인데 지역인재는 3배수만 하겠다. 그리고 이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짠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일반 학생은 22에 높은 경쟁률, 지역인재는 8대1 정도면 5배수 하기에는 좀 과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 괜찮은데 3합 6을 맞출 수 있고 내가 수학을 좀 잘하느냐, 영어 2는 반드시 맞출 수 있느냐, 요거까지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의대를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버전상으로는 최종 버전이고요. 이 자료집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대 컨설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02-6080-7227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치대 분석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대 분석은 원테이크로 20분 미만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최대한 작은 소리로 해서 밤에 조금 귀에다 꽂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의대 전반적인 브리핑을 한 5개 정도의 동영상에 이제 다 넣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나는 인서울의 의대만 볼 거다 그러면 1편, 2편, 3편까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치대 분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